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쏠려 있습니다. 좌빨은 좌빨대로 인용될 게 분명하다, 탄핵이 될 게 분명하다 희망을 떠들어 대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놈들에게 불리하다는 건 상식에 속합니다. 세상이 지금 다 압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야말로 내란 수계의 장본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애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법대로 하자면, 논리대로 하자면, 지금 민심에 따른다면 기각 또는 각하가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인용을 할 경우 정말 큰일입니다. 헌재의 반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사람들한테 일반 여론입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국힘당도 지금은 상대적으로 느긋한다고 관측이 됩니다. 각하되고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기각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망치를 두드리는 거고, 각하라고 하는 건 탄핵 자체가 잘못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잘못됐다. 사기거나 요건을, 아니면 불법이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빠꾸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왜 각하 얘기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기 탄핵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헌재가 받고 있는, 각하를 하면 헌재가 받고 있는 정치적 압박을 피해갈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지금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기각이냐 인용사에서 뭐가 돼도 머리 아프지만 각하시킬 경우에는 상처를 덜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문영배와 그 좌빨 재판관들이 머리를 굴린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빠져나갈 길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헌재 내부적으로는 8명의 재판관들과 그들이 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평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도 거의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영배를 포함한 좌파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 이런 흐름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박근혜 때처럼, 8년 전 박근혜 때처럼 좌빨들의 겁박, 이게 무슨 가위 눌리듯이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이 내려지는 과정은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외려 거꾸로입니다. 지금 광화문 운동이 폭발적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조중동이 감추고 있지만 다 압니다. 안국동 쪽에서, 헌재가 있는 안국동 쪽에서 좌빨들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친구들이 모여서 징징대고 있지만 그게 별 볼 일 없다는 분위기를 헌재 재판관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헌재의 선고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가 26일 날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인데, 그날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2년형을 선고받았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또 한 번 날벼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단성 무효형이 항소심에서 떨어진다면 이게 헌재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8대0 전원일치로 탄핵 무효, 그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우리는 그야말로 환호성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8대0 전원일치로 탄핵 무효가 된다는 예측은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저번에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할까는 아마도 이재명의 항소심이 26일인데 그때보다 빠른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21일 금요일이 될 둘 중에 한 날이 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누구는 4월달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문영배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도망가고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선고를 미루다가 도망치는 걸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건 무리입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문영배가 할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헌재의 평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평의는 심판 절차를 앞에 두고 8명의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탄핵 변론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게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3주가 다 돼갑니다. 그 이후 휴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 평의가 열렸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쟁점을 검토를 해왔다. 꾸준히 해왔다. 문제는 평의의 끝이 중요합니다. 그 끝이 중요한데 아직 선고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재판관 8명 사이에 합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걸 반영을 합니다. 평의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의의 마지막은 8명의 재판관이 한자리에 쫙 모인답니다. 그래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을 밝히는 과정이 하이라이트로 진행이 됩니다.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늦게 임명된 재판관의 순서로 거꾸로 자기네 판단을 밝히는 거면서 고참 재판관으로 올라가게 된답니다. 즉 헌재의 방식은 보통 이사회나 아니면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하는 무기명 비밀투표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자기가 내렸던 최종적인 결론을 하나씩 순서대로 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모아진 무기명 비밀투표는 모아진 표를 동시에 까서 가결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비해서 헌재는 최근에 임명됐던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부터 자기 의사를 표하는 겁니다. 나는 기각으로 본다. 나는 인용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히는 걸로 시작을 한답니다. 성향상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표를 던질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나는 인용이다 라고 해서 1대2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팽팽한 분위기로 끌고 가면서 맨 먼저 임명됐던 고참 재판관,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임기를 마치고 나갈 문영배, 이미선 둘은 가장 나중에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김복형, 정영식, 김영두, 정정미, 중도 내지 보수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차례로 자기 의견을 중간에 밝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아마도 인용 5 대 기각 3으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인용 4에 기각 4로 팽팽하게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금 예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 문영배나 이번 사건의 주심인 정영식이 이게 과연 5대 3이나 4대 4로 가는 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헌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냐,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를 놓고 테이블에 올려서 재판관들의 견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우리 편에 해당되는 재판관들이 이번에는 8대0 전원일치 방식은 가짜 국민 통합이다. 그럼 미봉책에 불과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그냥 당당하게 재판관의 성향을 드러내자. 이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기 성향이기도 하고 재판관으로서 양식과 법에 따른 판결이기도 하고 지금 광화문 운동의 분위기를 봐서 자기들이 섣부로 좌빨들이 원하는 전환일치 인용으로 갈 때 자기들이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다급함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8대0 인용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헌재는 끝장이다고 하는 걸 제3 밝힙니다. 가장 합리적인 예측은 3명만 반대하면 되는데 5대 3으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중간파의 김형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용기 있게 우리 편을 들어줘서 4의 균형을 맞추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 어떻습니까? 자, 오늘 방송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래 큰 재판일수록 법리에 못지않게 민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느냐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헌재 재판관 8명은 자기 성향과 입장에 따라서 복잡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재라고 해서 특별한 공간이 아니고 지독한 우리법 연구의 소속에 좌빨도 있고 중도도 있고 자유파도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소판입니다. 확실히 좌빨
분류되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세 사람이 우리 편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확실한 자유파인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분이 쟤네들로 넘어갈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좌파 셋, 자유파 셋, 중도 둘의 분포 속에서 헌재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지기를 새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5대3이나 4대4 기각도 좋다. 혹은 대박인 8대0 전원일치 기각이면 훨씬 좋다. 최고는 가장 좋은 각하 결정도 헌재가 능동적으로 선택해보라 하는 얘기를 오늘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뚜껑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